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일진전기 나오셨습니다. 일진전기의 박철호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진이 원래 여러 가지 배터리 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룹이죠. 그룹 네, 차원에서. 네,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네, 됐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사업 중에 지금 일진전기가 인터뷰에 나온 이유도 이제 배터리 소재 때문일 텐데, 네, 네. 어떤 소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일단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실리콘 합금 음극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일진전기는 중전기, 변압기 차단기, 전선 이런 전선도 회사인데요. 있고, 네. 네, 그 전선을 만드는 그 원료 중에 동선하고 알루미늄선이 있습니다. 그쵸. 그 선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요. 그 네. 공장 안에 저희 소재팀도 있습니다. 아, 재료를 금속 재료를 연속적으로 응고시켜서 뽑아낸다는 게 비슷한 컨셉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실리콘 음극재 보통은 이제 산화물계나 탄소류로 이렇게 네. 복합을 하는데 저희는 합금으로 다른 금속이랑 같이 금속이랑. 용융했다가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이 저희 코어 기술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속을 잘 다루셨기 때문에 지구는 없지만 이제 뭐 동박도 하시고 전선도 네. 하시고 네. 전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네. 지금 이제 실리콘 이제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음극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기존의 음극재랑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리콘 소재 하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얘의 팽창과 수축을 줄이고 또 전해액과의 부반응을 줄이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고 예. 그것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실리콘을 어떻게든 나노 사이즈로 줄여야지 네.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도 부서지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50나노까지 줄여야 된다고 네, 아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깨부시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또 성장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네.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나 또 원료의 저렴함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합금화하자 이런 걸 합금화. 생각했어요. 예전에 이제 대장장이들이 보검을 만들 때 이렇게 칼을 데핀 다음에 떳떳하게 달군 다음에 물에 팍 담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막 두들기고 그렇죠. 그런 여러 번의 공정을 거치면 그 안에 조직이 굉장히 미세해지거든요. 그렇죠. 저희 역시 그런 유사한 거예요. 네. 실리콘과 다른 합금들을 한꺼번에 녹인 다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이 한 10만 도 정도가 1초 만에 떨어지는 그 정도의 스케일로 매우 빠르게 냉각시키면 그 안에 실리콘들이 서로 뭉치기도 전에 굳어버리는군요. 네,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나노화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의 또 가공을 네, 원래 잘하는 맞습니다. 금속을 네, 맞습니다. 다루시니까 그렇게 급냉 응고하는 게 원래 산업계에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변압기 코어에 보면 규소광판이 쓰이는데 걔를 급냉 응고해서 비정질화 시키면 네. 그러면 효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많이 상용화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술과 유사하지만 이제 음극재로 사용하는 거죠. 네. 음극재 그 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리콘에 지금 합금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음극재가 됩니다. 그 자체가 네, 보통 실리콘을 작게만 나노화 만들었다고 해서 전지에 넣으면 성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해액하고 맞닿으면 여기서 부반응이 생기고 네. 마치 사람이 피부가 벗겨지면 거기에 피딱지가 생기듯이 이게 나노화 시켰기 때문에 그 비표 면적이 훨씬 커진 상태라서 전해액에 닿았을 때 그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전지에 피처럼 이렇게 조금 넣어준 그게 다 고갈되면서 셀이 금방 죽어버리는데요. 그걸 어떻게 또 나노화 시킨 걸 전해액과 직접 닿지 않게 보호하느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유리 같은 걸로 이제 싸고 있는 거고 그렇죠. 탄소류로 이제 싸고 있는 게 SiC 그게 같은 SiC. 계열이고요. 네. 저희는 그게 합금으로 싸는 거예요. 실리콘과 그와 같이 포함된 합금 중에 일부가 이렇게 실리콘을 싸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한 번에 실리콘을 나노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 실리콘을 싸고 있는 애도 같이 나노화 돼서 주변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공정으로 실리콘 나노화하는 것과 실리콘을 전해액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정리하면 실리콘하고 합금을 싹 다 녹여서 맞습니다. 갑자기 퀸칭하는 거죠. 네, 급냉. 팍 급냉을 시켜서 그러면 중간에 코어에 실리콘이 있고 주변에 합금이 코팅하는 형처럼 만들어진다. 뭐 네, 이런 네.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이렇게 딱 보시면 그렇게 급냉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보통은 아주 얇게 먼저 줄기로 쫙 뽑아내고 네. 그 줄기를
급냉할 수 있는 구리 휠에 예. 맞춰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옵니다. 그게. 에틸렌 방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나오신 거죠? 방사 비슷한데 휠에 맞아가지고 납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납작하고 길기 때문에 리본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그거를 한번 분쇄해서 흑연하고 섞어서 쓸 수 있을 크기로 한 10마이크로 정도로 분쇄한 게 바로 음극재로 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합금은 어떤 합금인가요? 보통 이제 철이나 철? 뭐 알루미늄 또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저희 특허에 특허 잡혀 있는 특허 물질로 물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반응을 네 부반응을 억제해주고 억제하는. 그게 아까 보건 만들 때도 얘기 드렸지만 얘가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매트릭스가. 그래서 실리콘이 팽창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팽창하더라도 좀 버텨주고 부서지기보다는 늘어나거나 탄성이 있게 아주 강한 애들은 똑 부러지거든요. 근데 강하지만 안 부러지는 그런 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잘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그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요게 컨셉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된 컨셉이고 그래요? 그런 게 특허로 다 만료돼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그걸 시도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일진전기에 입사한 게 2012년인데요. 네. 그때부터 한우물만 이걸 파고 있어요. 12년부터 이걸 지금 하셨다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역경도 있었고 제가 지금 염색했지만 머리도 하얘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컨셉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원료가 다른 것처럼 그걸 이렇게 가스를 쓰거나 아니면 부시는 건 걔가 결국 전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불순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도가 좀 좋은 애들을 원료로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정 자체가 녹여가지고 밑에서 뽑아내는 거라서 불순물들은 대부분 위에 슬러지 형태로 떠요. 그렇죠. 재련, 정련, 공정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들이 다 불순물이 좀 있어도 돼요. 원라인이면 충분합니다. 2라인, 3라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재료도 저렴하고 공정도 이게 팔팔 끓이는 것도 아니고 가스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녹이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뽑아내는 거라서 공정 비용도 좀 저렴하고 이론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컨셉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만들기가 어렵군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걸 또 찾아내기도 어렵고 근데 귀인들도 만나고 또 여러 도움을 얻어서 네. 한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돌파구가 생겼고요. 네. 뭐가 올해 가장 어렵습니까? 그거 할 때. 그걸 실리콘을 미세화하면서도 네. 또 그게 균일해야 돼요. 공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예술이거든요. 이렇게 실처럼 뽑아져 나오게 균일하게 하면서 나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는 사이즈가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냉각을 시켰을 때 휠에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에어면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속하 있는 부분이 그 중에 휠면이 가장 미세하고 에어면이 두 번째로 미세하고 그 중간은 조금 덜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섞여버리면 불량품, 양품 섞인 거랑 똑같이 성능이 채수 좋을 때는 뭐 좋고 이런 수준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만들어내면서 균일하고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일하고 미세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뽑아봤더니, 에이, 이건 뭐, 여기 불량이네. 이거 균일하게 만들면 뭐, 온도도 뭐, 온도 컨트롤도 다 해야 되고요. 바꿔보고, 뭐, 반복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겠네요. 엄청 가장 중요한 건 조성을 찾는 거였어요. 조성. 네. 그 실리콘이 나노화 되려면 급냉, 응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주변의 물질들하고 어떤 애는 친해야 되고 어떤 애는 안 친하고 해서 실리콘이 잘 뭉치게 여기 모여라 하는 애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야 더 이상 커지지 말라고 방해하는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응급제 위에 아까 그 합금 코팅 하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흑연까지 뭉치는 것까지 이제 공정? 흑연하고 뭉치는 건 고객사한테. 그건 고객사가. 네, 그건 고객사가 알아서 적정한 비율로 하는 건데요. 저희 내부에도 이제 전지 평가하는 팀이 있어서 저희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블렌딩을 해보는데 흑연이 혼자 쓰면 한 350 정도 급한 에너지 밀도가 나오는데 네. 그거에 저희가 한 12% 정도 섞으면 한 500까지 올라가거든요. 500까지 올라가서 셀을 만들면은 뭐 500사이클에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 90에서 95%까지 성능이 유지돼요. 그래서 고객사에도 이제 중소기업 애들도 이제 쭉 하고 대기업도 이제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고 중소기업은 있고요. 어디입니까? 대주 뭐 이런 데입니까? 대주는 저희 경쟁사고요. 경쟁사. 이제 셀업체가 이제 저희의 셀업체에 보내는 거군요. 셀업체에 보내는데 아. 네, 셀업체에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테스트가 되고 네. 또 자동차 쪽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렇죠. 퀄리티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양산 제품을 공급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셀들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UNS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거 네. 오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작은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불에 안 타, 그러니까 웬만해선 충격줘도 불나지 않는, 불나지 않는. 네, 그런 전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괜찮은. 그럼 지금 국내 셀 3사하고도 좀 얘기를 좀 네, 하고 3사 대형 업체들하고는 쭉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소재가 괜찮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거는 용량이 1000짜리였어요. 예, 예. 1000짜리 만든 걸 23년에 공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큰 20A 셀 정도 크게 만들어서 거기는 자동차 쪽으로 타겟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1000사이클까지 그래도 저희가 내부에서 평가한 것보다 더 잘 좋은 나왔습니까? 수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명 테스트는 통과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1750까지 용량 더 올라간 걸 만들어서 걔를 또 줘가지고 그것도 지금 평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동차 쪽은 실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걸려서요. 아.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 라인 정도만 현재 구축한 상태인데 그걸 이제 N개 깔아가지고 물량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톤 규모. 예, 현재는 파일럿 스케일로 5톤 규모고요. 뭐 보통 다른 실리콘 응급제들은 1000톤 단위의 생산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양산 라인 한 개 투자하면 500톤, 아니 100톤 정도가 돼요. 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정도 돌려도 수익이 충분히 날 정도의 그런 그렇군요. 규모가 네. 됩니다. 올해 그럼 1000톤, 100톤 규모의 양산 맞습니다. 금액 네, 네. 예, 예. 지금 요 인터 배터리 하고 있는 중에도 직원들의 일부는 그 설계를 검토하고 있어요. 장비 스펙 같은 거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제작해서 들어오고 연내에 걔를 가동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100톤 규모면 그 다 팔면은 매출로는 저희가 어떻게 돼요? 다 팔 생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지를 가지고 자동차 저희 대형 고객사에서는 그래도 요 그 정도는 양산 라인에서 나온 100톤이라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희 양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 네, 근데 예. 그걸 그대로 N개 깔면 되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양산 라인이고 그걸 가지고 와야지 이제 C 샘플 이상 이후가 되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 놔라 해서 뭐 팔 생각으로 만들다기보단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샘플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N개 까신다고 했는데 네. 회사 안에는 이제 뭐 이제 개발은 거의 다 됐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이제 현재 이 1750짜리 네. 나노 아이사 1750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개발됐다고 보고요. 1750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용량입니다. 용량. 밀리암페어 퍼 밀리암페어. 그램. 네. 아. 단위 무게당 용량 mAh 퍼 그램입니다. 1750은 은 이제 완성됐다고 보고 걔를 일단 끝까지 양산하자 이러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새로운 물질들도 더 이제 요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흑연의 에너지 밀도의 375보다 지금 1000은 1000mAh.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1750은 1750mAh.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뭐 5배 정도 되는 거죠. 5배. 흑연보다. 네. 2020 몇 년도까지 뭐 한 캐파를 어느 정도 늘리겠다. 2028년도까지 1,500톤 캐파를 현재 안산 공장 사이트에서 할 수는 있어요. 예, 물론 뭐 아직 이제 전체 라인 규모를 이렇게 다 계산해 본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는 자, 제가 있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0톤 규모면 매출로는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걸 다 만들어서 팔면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사업에서 1,000억보다 1,000억. 좀 적을 수도 있고. 네, 네. 그건 지금 이 활물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실리콘 문제는 스페셜티니까 이것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여러 가지 네, 흑연을 그렇습니다. 네, 쓰니까. 흑연이랑 같이 해서 쓰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넣는 비중이 아까 12%까지 자체적으로 해보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좀 높여보실 요량이신지. 그게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한 20%까지도 넣어봤거든요. 20%까지. 네, 네. 그렇게 되면 급한 에너지 밀도가 아까 500에서 네. 600, 650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고객들도 그렇게 높은 에너지 밀도에서도 수명이 잘 가는 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 나노아이사 1750은 한 550까지는 이제 그래도 수명 성이 잘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섞어도 수명이 잘 가는 고에너지 밀도의 소재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개발 중에 네. 있으시고. 야, 근데 실리콘 응급제 뭐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엄청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일진전기는 크게 주목을 외부에 많이 안 알리셔서 아마 그런 거 네, 같은데. 뭐 저희가 2023년 인터배터리 때 처음으로 한번 그렇죠. 공개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세 번째 하는데요. 뭐 회사에서 나름 굉장히 저희 일진 전기 안에서의 신사업 분야로 그러네요. 굉장히 꾸준히 밀어 주셨고요.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썼다 그러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한 1년을 지나면 실리콘 응급제 세상이 마치 올 것처럼 네. 엄청 떠들어댔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와서 얘기를 해보면 부피 변화라든지 이런 팽창하고 이런 문제들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캐즘이 오다 보니까 이제 네. 무조건 저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극재도 에너지밀도 계속 높이려다가 LFP 나오면서 그렇죠. 주춤했잖아요. 네. 응급제도 흑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관이 명관 느낌이 네네네. 그리고 흑연이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0불 정도 하던 게 8불 하더니 6불, 4불 이렇게 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생산 공정이라기보단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실리콘은 고가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이렇게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쓰고 싶은 기업들은 셀 기업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기업에서 굉장히 원할 것 같은데요. 혹시 완성차 기업이라는 거 지금 논의 중에 있으십니까? 완성차 기업들하고도 컨택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가 들어간 그 완성차 업체들하고 저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암암리에 저희 경영진도 바라는 게 그 완성차 업체가 셀 업체를 어떻게든 푸시해가지고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실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 있죠. 네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푸시하지도 않으시고 또 완성차 업체가 셀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되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는 주요 고객들한테 집중하자. 셀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겠네요. 완성차 업체들도 만나보긴 했었습니다. 예, 긍정적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거 꼭 상용화 성공하셔서 저희도 배터리 용량 크게 오래 많이 갈 수 있는 거 할 수 이 있게. 급속 충전 더 훨씬 좋고 또 제가 바라는 건 진짜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 소재도 그렇고 배터리 가격이 진짜 저렴해져서 전기차가 이 세상에 진짜 많이 굴러다니고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